네, 오늘이 2월 21일이고요. 이제 우리는 조동사 쪽과 해서 4쪽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일단 조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조동사는 동사입니까? 아닙니까? 예린이. 네, 세상에는 두 가지 동사가 있었죠.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 그러면 이 조동사는 왜 조동사란 이름이 붙었냐면 비동사나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동사로 보기는 어렵다. 세상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는 동사 앞에 붙어서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거나 기능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에 두 가지 원칙이 있거든. 제1원칙은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밑에 포인트 1에 써 있죠. 조동사는 항상 뒤에 어떤 경우에도 동사 원형이 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조동사 뒤에 조동사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조동사 뒤에 쓸 수 있는 조동사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있거든. can 같은 경우에는 be able to, will 같은 경우에는 be going to.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또 조동사를 겹칠 수 없기 때문에 대용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be able to하고 be going to가 붙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네요. 그죠? 물론 얘네 말고도 조동사 대용 표현은 있죠. have to도 있고, 그죠? 뭐 ought to도 있고요. 그리고 need to도 있죠. need하고 다르게 need to는 조동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도 역시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would, could 같은 거 얘는 will의 과거형이라고 보통 쓰는데 조동사가 would, could, should가 대표적이잖아요. would, could, should 얘네는 현재형에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말할 때 would you mind, could you help me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조동사를 쓸 때 얘네가 확실하게 will은 would로, can은 could로, 뭐 shall은 should로 이렇게 무조건 시제를 맞춰준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조동사는 동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만 조동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쓰임이 자유롭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 My mother promised me that 이거 사형식 문장인 거 딱 떠오르나요? 엄마가 나에게 약속했다 that 이하를 그죠? 그리고 나서 that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 겁니다. She would leave 남길 거다 $5 on the table 식탁 위에다가 $5를 남겨두실 거다. 그러면 여기서 would의 쓰임새를 알아야 되는데 would라고 하거나 또는 미래형 조동사 will로 쓰는 경우 이 두 녀석은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에 많이 써요. I would, I will, he would, he will. 주어가 어떤 게 붙든지 간에 그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죠? 그에 반해서 could라고 하는 거는 밑에 있지만 우리는 consider, 여겼다. How we could make their Christmas wish come true. 우리는 생각했다죠.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크리스마스 그 소원을 come true,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죠? 얘는 make가 숨어서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죠, 그죠? 이때 could는 가능성이잖아요. will은 의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can, could는 가능성이나 능력, would, will 같은 경우에는 주어의 의지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영작할 때도 어떨 때 could를 쓰고 어떨 때 would를 쓸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는 게 훨씬 쉬워요. 자, 조동사의 제1법칙 뭐라고요, 민지야? 조동사 대 동사 원형. 네, 조동사죠. 지금 동사 원형. 이 원칙은요, 이랬나?
조동사 뒤에 같은 종류의 조동사가 못 오기 때문에 대신하는 표현들이 온다. 이 대신하는 표현들도 조동사의 역할을 하지만 조동사는 아닌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가지 더 보면 여기 앞부분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요 부분 있잖아요. 얘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사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면 좋아요. 자, 포인트 2에서 그래서 우리는 조동사 플러스 have pp를 볼 텐데 여기 보면은 두 가지 포인트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과거의 일에 대한 추측이나 후회 여러 가지를 나타냅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얘는 현재 사실에 대한 거다. 그죠? 얘는 과거 사실에 대한 거다. 라는 걸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여기에 앞에 may나 might 들어가고 have pp가 오니까 얘는 불확실한 추측 또는 약한 추측이라고 해요. 어떻게 해석한다? 과거에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과거잖아. 근데 왜 may를 써요?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조동사는 그 자체가 동사의 시제를 따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she may have thought 그녀가 생각했을지도 몰라 과거에 그죠? 근데 may를 쓸 수 있는 거야. 물론 might로 쓰기도 하지 그지? 근데 상관 있다 없다? 크게 상관없단 말이야. 조동사의 쓰임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럼 이 문장에서 I thought 나는 생각했다. 과거죠? 맞아요? I told him to meet 오형식 나왔네요. 내가 그에게 만날 것을 말했어. 나를 7시에, 그죠? 그러나, 여기요. I may have told him. 내가 그에게 말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문맥상 이건 과거 사실이잖아요. 그죠? 과거 사실인데 보이기에 may는 여러분들은 자꾸 현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지? 조동사는 동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편하잖아. 근데 이제 이해됐어요? may 써도 되고, may 대신에 my 써도 되고, 둘 다 쓸 수 있는 거야. 내가 그에게 8시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 그죠? 정확하지 않은 거죠. 만나기는 7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아, 내가 8시라고 했나? 이런 말이죠. 과거 사실에 대해서 쓸 때, may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둬야 돼요. 두 번째는 얘하고 좀 다르게, 강한 추측의 must have pp거든요. 음, 여기 바로 뒤에 보면, 그녀가 must have injured. 그러면 그녀의 다리를 다쳤음에, 부상을 입었음에 틀림없다죠. 문장 전체로 보면 그 여자는 couldn't stand up easily. 쉽게 일어설 수 없었어. 그래서 의사가 생각했지. 뭐라고? 아, 그녀가 다리 다친 게 분명해. 이거는 거의 100% 확실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가 약한 추측이었으면 must have pp는 강한 추측이에요. 어쨌든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따라오면 과거 사실에 대한 말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조동사는 꼭 과거형을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옮겨보면 이거 진짜 많이 나오죠. should have pp. 민주가 민주 should have brought his text material. 교재 갖고 왔어야 되는데 괜찮아. 어? 예문일 뿐이야.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가방 바꾸느라 못 갖고 온 거야.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내가 서 있어서 바깥에 거의 30분 동안 그죠? 그러니까 네가 should have called 전화했었어야 돼. 그리고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줬어야 돼. You were going to be late. 이때 should have called 하고 let me 하고 병렬 구조인 알아요? You should have called가 한 덩어리잖아요. 얘는 you should have let me예요. let은 let이잖아요. 필기 걱정하지 마, 민주야. 어,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writing down because everything is recording. 여기까지 이 세 가지가 진짜 많이 나와요. 이 세 가지는 독해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 음, 듣기에서도 나오는 거고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머릿속에서 약한 추측, 강한 추측, 그리고 얘는 과거에 대한 후회라고 해서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예린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민주는요? 네, 넘어가 보죠. 이제 밑에 보면은 could have pp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리는데 could have pp가 하나가 있고요. cannot have pp가 하나 있거든요. 뜻이 전혀 달라요. could have pp는 뭐냐면 과거에 할 수 있었어. 근데 못했다는 거야.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거야. 안 한 게 아니고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거야. 그럼 못한 건 안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근데 어감이 달라. 스테이시는 could have stopped by 들릴 수 있었어. 가게에 일하러 가는 중에 그죠? 일하러 가는 중에 가게에 들릴 수 있었는데 안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지 않아서 후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문장도 She could have traveled. 여행 갈 수 있었죠. 유럽 주변으로. 언제? 그녀가 파리에 있을 때. 하지만 그녀가 돌아왔죠. 왜요? 일자리 면접이 있어가지고. 면접 때문에 파리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사실 마음만 먹었으면 유럽 여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변을. 그러니까 여기 못했다라기보다는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런데 밑에 cannot have pp는 전혀 뜻이 다르죠. 주어가 뭐뭐 했을 리가 없어. 이거는 강한 추측이에요, 약한 추측이에요, 이리나? 강한 추측. 강한 추측이죠. 근데 must have pp하고 뭐가 달라요? must have pp는 그 주어가 뭐뭐 했으면 틀림없어. 그런데 얘는 뭐뭐 했을 리가 틀림없어잖아요. 이해돼요? 네. 이 문장에 보면 I've never seen Sue before. 나 Sue 본 적 없는데 결코 그녀하고 내가 cannot have been at the same college together. 같은 대학 다녔을 리가 없어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거죠. 한 명은 연세대 신촌 캠퍼스고 한 명은 연세대 뭐 원주 캠퍼스, 미래 캠퍼스라고 하는데 만났을 리가 없죠. 졸업장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그죠? 진골, 성골 막 따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같은 대학을 동시에 다녔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니네 연세대학교 가면 내가 4년 동안 술과 고기를 책임지는 걸 알고 있지. 그죠? 근데 서울대 갈 실력이 있는데 4년 동안 술과 고기를 선생님 돈으로 뜯어먹기 위해 일부러 연대 가는 새끼도 있다? 실제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걔는 주말마다 전화 와요. 선생님, 술값이 모자랍니다. 그럼 카카오뱅크로 붙여주죠. 왜? 내가 그 말을 매년 하거든, 매년. 그러니까 이게 누적되잖아, 그죠? They cannot have remembered what I said. 내가 말한 걸 기억했을 리가 없어? 아니죠. They must have remembered. 그 녀석들은 기억하는 게 틀림없죠. 두 개의 차이가 있죠, 어감에.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조동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건 당연합니다. 얘네가 각자가 동사가 아니라 동사를 도와주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은 여기 나와 있는 거 먼저 알아두시고요. 조동사 뒤에 have pp가 오면 과거 사실에 대한 거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네. 바로 넘어가 볼게요. 할 게 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조동사가 법조동사가 있고 다른 조동사가 있는데 이런 표현이 조동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조동사처럼 쓰이는 거죠. 그러면 had better는 뭐뭐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조동사를 대신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다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이 중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표현이 요 두 표현이거든요. had better 같은 경우는 had better는 뭐뭐 하는 게 더 낫다인데 사실 would rather하고 얘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선택의 상황에서 쓰인다는 게 had better가 If you want to live a long life, 오래 살고 싶다면 you had better 부정어 not 뒤에 붙죠. 왜 뒤에 붙는지 알아요? 동사라면 앞에 부정이 붙어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조동사처럼 쓰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not이 뒤에 붙는 거야. Had better not start smoking. 담배 피는 거 시작하지 않는 게 좋아. 그래서 would rather도 not이 바로 뒤에 붙죠.
그죠? discuss.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어. 이런 말이야. 지금 위에 하고 1번하고 2번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had better 동사 원형. 동사 원형 하는 게 좋겠어? would rather 동사 원형. 차라리 동사 하는 게 좋겠어. 똑같은 거 아니니, 사실? 근데 어감이 어떤 게 더 좋냐면, would rather. would는 아까 뭐라 했지? 주어의 의지가 들어간다 했지. had better는. 주어가 뭐뭐 하는 게 더 좋겠어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겠지. 이렇게. Hey, 너희들 말이야. You had better not stay up all night. 밤새도록 깨어있는 거 안 좋겠어 있잖아. You had better no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런데 얘는요. 주체의 의지가 더 들어가죠. 차이점 이해돼요? 민주야 이해돼요? 여기 2번 예문에 보면, 뒤에까지 보면, I would rather not discuss 한 다음에 personal issues. 이거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개인적인 문제를 동료들, co-workers, 이 사람들과 토론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확실히 이 주어 I의 의지가 더 들어간 거겠죠. 그죠? 자, used to는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세 가지. used to 동사 원형 하면은 어떻게 해석하죠, 민주야? 뭐뭐 하곤 했다. 주어가 동사 하곤 했다죠. 그럼 만약에 예린아, 이게 일반 동사면 괜찮은데 만약에 주어 used to 비동사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비슷한 used to 동사 원형이잖아. 근데 일반 동사일 때는 주어가 동사 하곤 했다잖아. 근데 주어 used to 비동사야.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보어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주어는 보어인 상태이곤 했다죠. He used to be sleepy all the time. 그는 항상 졸릴 뻔했어. 이런 말이잖아. 하나 더 보여줄게요. There used to be. 얘는 뭔가가 있곤 했어. 이런 말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명사가 들어와. 이 명사가 거기에 과거에 있곤 했어. 이런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딱 갔는데 스타벅스가 한 10년 동안 있었어. 근데 갑자기 갔는데 스타벅스가 없어지고 백다방에 들어왔어. 그러면 there used to be Starbucks. 이해돼요? 똑같은 형태지만 이 앞뒤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 이해되죠? 요게 첫 번째 세트예요. 이제 두 번째 세트는 be used to죠. 이거 민주 기억나니? be used to 동사 원형 어떻게 해석하더라?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주어가 동사 하는데 사용되다. 동사 원형이 오면 주어가 동사 하는데 사용되다요. 그러면 예린아, 주어 다음에 be used to 동명사 오면요. 얘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be used to 동명사가 오면. 못하는데 익숙하다. 주어가 동명사 하는데 익숙하다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한 덩어리고 이게 또 한 덩어리죠. 이해돼요? 이거는 지금 수동태잖아요. 네. 근데 얘는 수동태처럼 해석하는 게 아니죠. 그거를 분리해서 기억해야 돼. be used to 동사 원형은 주어가 동사 하는데 사용되다라는 수동태의 의미고 얘는 주어는 익숙해 동명사 하는 것에 이때 비슷한 표현들까지 알려줄게요. 그럼 완벽해지죠. 이때 be used to하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be accustomed to. be accustomed to도 역시 동명사 와야 돼요. 밑에 있는 데도 써줄게요. 그 다음에 get used to도 역시 동명사 옵니다. 밑에 있죠? 이리나 여기 be used to, 네. get used to 동명사. 동명사 하는데 익숙하다는 표현이 세 개인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be used to 동명사. Be used to. get used to 동명사.
get used to 동명사. be accustomed to는 D가 빠졌네. be accustomed to 동명사. 동명사. to 동명사. 세 개를 한 번에 외워야 돼. be used to 동명사, get used to 동명사, be accustomed to 동명사. 이걸 외워두잖아? 그러면 수거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독해할 때 훨씬 빨라져. 니네 전에 빡시게 공부 안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보다 지금 독해를 훨씬 많이 하고 있잖아. 네. 이 흐름을 이어가면 학교 내신이나 3월 23일 날 2학년 첫 모의고사나 다 성공적으로 잘 해낼 수 있어. 연습이 필요한 거야. 그죠? 여기까지 어때요? 민주부터? 어려운 거 없는 거.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예린이는요? 그래서 어려운 게 헷갈렸던 건데 문제에서 그러면 지금 3번 같은 경우에 when Susan was young, 수잔이 어렸을 때 부사절 끝났고요. 그녀의 선생님은 used to, 이거는 encourage하고 함께 격려하곤 했다죠. 그녀가 to drink, 이거 오형식이네요. 우유를 마시도록, 그죠? encourage 목적어 to 부정사죠. 예, 그거 우리 배웠던 거에 나오는 겁니다. 밑에 CF에 보면 be used to 동사와 be used to 동명사가 제대로 나와 있죠. 이런 예문들은 외워두면은 사실 다른 데서도 훨씬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영어가 진짜 쉬운 과목이야.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만에 문법의 하나의 그 사이클을 다 돌았잖아. 그 쉽지가 않은 거야. 일주일에 2시간씩 투자해서 또는 3시간씩 투자해서 문법을 전체를 정리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다? 실전에 적용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준 게 이거잖아. 실전 적용하라고. 여기에는 어법 문제도 있고 낱말에 쓰인 문제도 있거든. 여러분들이 둘 다 약한 파트기도 해. 추론 문제만큼이나. 네. 그리고 실전 독해 문제에서는 뭘 익혀야 된다 그랬지, 민주야? 어, 실전 독해에서 실전 독해에서 반드시 익혀야 하는 거. 실전 독해에서는 내가 문법을 통해서 얻은 기술로 해석을 잘하는 걸 얻는 거야, 해석을.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야. 포인트 4에 보면 당위성 나와 있잖아. 네. 자, 이거는 예인이가 말해보자. 얘들아, 당위성이라는 건 뭐야? 당연히 해야 하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 그렇게 말할 때 앞에 이 주절의 동사 자리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구, 주장, 제안 등이 나오는데 더 세분화 시켜보면 요구, 주장, 제안 말고도 또 있어요. 주장, 제안, 요구가 하나의 세트고요. 그 다음에 명령, 조언. 이런 것도 역시 대절을 당위절로 가져올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민주한테 물어볼게. 뒤에 대절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당위절이거든? 그런데 당위절인 경우도 있고 당위절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 여기 읽어보세요, 단. 단 대절의 내용이 당위성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을 나타낼 때는 쉴드를 쓰지 않고 동사를 주어의 수와 시제에 맞춰 쓴다는 점을 주의합니다. 예린아, 어떤 건 당위절이야? 뭐뭐 해야 한다, 당연히. 그럼 어떤 건 당위절이 아닐까? 해야 한다고 하니 예를 들어, that 한 다음에 the sun is hot. 태양은 뜨겁다. The earth is round. 지구는 둥글다. 다른 지구에서 3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그런 거는 당위절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이잖아, 그지? 네. 그럴 때는 should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당위절이 되기 위해서는 should를 써야 되는 거야. should를 써야 되는 건데 안 쓴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네. 자, 당위절과 당위절이 아닌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지? 내용을 보고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는 나에게 요구했다. 내가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당연히 should 들어가겠죠. 네. 근데 갑자기 예린이가 나에게 명령했다. 어, 자, 당위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그리고,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지? 어, 예린이가 민주에게 명령했다. 민주는 영어 시험 100점 맞아야 한다고. 이거는 당위절 같지만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거잖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당위절인 거지. 당연히 100점 맞아야 되는 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위절도 판단이 필요한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건 말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말 돼야 안 돼.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위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민주가 생각하건 예린이가 생각하건 누가 생각하건 다 그래야 하는 거야. 이해됐죠? 음, 반드시 판단이 필요한 거야. 여기 첫 번째 문장 보면 그의 부모님은 주장한다. 폴이 should go to bed before 10. 밤 10시 전에는 자러 가야 한다고. 이때 폴은 아마도 어린아이 같아요. 그죠? 당연히 부모님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여기 크리틱스가 비평가거든요. 비평가들이에요. 더가 붙어서. 비평가들은 추천했다. 무비고어즈는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이, 그죠? should not see. 보지 말아야 한다. sequel이 뭐게요? 어, 지난번에 실전 독해할 때 나왔던 네. 단어 아닌가요? 쿼럴은 분쟁이고요. 네. 시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속편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속편을 이렇게 쓰거든요. 프리퀄. 하나 써놓으세요. 예린이. 얘가 원래 속편이에요. 네. 어, 프리퀄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네. 책, 영화, 연극의 속편. 그런데 그것과 같은 동의어가 바로 시퀄이라고 해서 원래는 속편 같은 것이라고 할 때 시퀄을 쓰거든요. 어, 속편이랑 시퀄을 네, 됐나요? 네. 그러니까 비평가들은 권고했다.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이 그 실망스러운 속편을 보지 말아야 한다고. 그죠? 앤트맨 봤어요? 앤트맨 스와프 퀀텀 매니아 이번 거. 네. 아, 그건 안 봤어요. 선생님은 앤트맨을 거. 나빠하진 않고 그냥 괜찮게 즐긴 사람인데 굳이 봐서 뭐 퀀텀 매니아가 뭔지 느낄 필요가 없을 정도였어요. 선생님이 그 영화를 좋아함에도 그게 속편이잖아요. 네. 그 속편이 네. 속편인데 실망스러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추천할 만하지도 않았거든.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이야. 그러면 왜 비평가들이 이렇게 말했냐면 얘가 있는 거죠. 실망스러워 보지 마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네. 비평가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 친구가 좌절스러운 시퀄 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당위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 문장의 문맥을 따져서 이게 괜찮은가라고 판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린아, 당위성이란, 당위절이란 뭐죠? 당연히 해야 하는데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누가 봐도 그래야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그래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should는 생략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should를 써도 맞는데 거의 90% 이상은 이 should를 생략하고 쓰기 때문에 이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되겠지. 왜? 여기 과거 시제인데 여기는 동사 원형이고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동사가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서 말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앞에 주장, 제안, 요구, 명령, 조언 같은 동사들이 주절에 보이잖아? 그리고 대시 보이잖아? 그럼 첫째, 뭐 한다? 당위절인지 아닌지 의심해 본다. 두 번째는 문장을 해석해서 이게 당위절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예린이가 3번 문장 읽어보세요. She insisted that she saw the man hanging around the house. 자, 이제 예린이가 읽었으니까 민주가 해석해 볼까요? 어, 그 인, 주장했다. 그는 주장했다. 그녀가 봤다고 주장했다. 그 남자가 어, 집 주변을 서성거리. 하는 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녀가 봤다라는 거잖아. 따라해 봅시다. 대절 뒤에는 일주일 뒤에 확실한 사실. 확실한 사실. 기억나요? 명사절 접속사 대절 뒤에는 확실한 사실이 오잖아요. 그럼 불확실한 사실일 때는 뭐 썼더라?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whether if절을 썼었지. 그런데 이거는 왜 당위절이 안 된다? 주장한 건 맞는데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그냥 말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녀가, 한 남자가 집 주변을 서성거려야 한다고, 이게 안 되잖아, 그지? 이렇게 반드시 판단이 필요한 거야. 자,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명사절 접속사 that 뒤에는 확실한 사실, 단, 당위절인 경우, 해석이 중요하다. 네, 명사절 접속사 that 뒤에는 확실한 사실이 와야 합니다. 불확실한 사실이 오는 경우에는 whether if절을 써가지고 whether if절은 뒤에 불확실한 사실이 오죠. 이것만 구분할 수 있어도 해석이 훨씬 더 편해요. 와, 그러면 대시하는 역할이 엄청 많잖아. 선생님 손가락 한번 보실래요? that 명사절 접속사, 네. that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관계 부사 역할도 하고요. that 지시 대명사, 저거, 복수는 those, that 명사, 지시 형용사, 저 나무, 저 사람, 이때 강조 구문, that 자체가 강조 부사, 그렇게 많이 that much, so that, so 형용사 that, 거의 10개 이상의 역할을 하거든? that은. 당위절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진짜 주의해야 되겠죠. 네. 예. 여러분들은 that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사실. 대세 용법을 다 배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기억을 잘 해야 되겠죠? 대명사절 접속사는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주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아예 보어 자리에 들어가죠. 대 관계대명사 주격하고 목적격은 선행사가 있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오죠. 그 다음에 대 관계부사는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의 관계부사를 대신해서 쓸 수 있죠.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있고요. 이때 강조 구문은 강조해주는 걸 it과 동사 that 사이에 집어넣죠. 해석할 때는 that 이하 한 것은 얘였어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돼요? 네. 이걸만 구분할 수 있어도 해석의 여지가 훨씬 커지잖아요. 네. 여기까지 어때요? 질문. 선생님, 네, 어, 네, 아까 조동사 말씀하실 때 네. 조동사는 동사가 아니라서 낫이 뒤에 온다고 하셨잖아요. 조동사는 동사가 아니라서 뒤에 붙는다. 네. 네. 근데 비동사도 낫이 뒤에 붙지 않아요? 비동사는 동사잖아요. 네. 일반 동사는요? 일반 동사는 다 앞에 붙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게 뭐냐면 조동사가 비동사도 도와주고 일반 동사도 도와주잖아.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지금 하던 거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조동사가 있고 비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can be죠. 그런데 얘는 비동사 뒤에 can be not 붙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can not be. 이해돼요? 그런데 비동사만 있을 때는 여기다가 not을 붙이면 되죠. 그 얘기예요. 조동사가 있는 경우는 조동사, 부정어, 비동사가 와야 되는 것이고 비동사만 있을 때는 비동사는 항상 뒤에 not을 붙이죠. 일반 동사일 때는 일반 동사 앞에 뭘 붙여야 되죠? don't, doesn't, didn't. 그죠? 이게 일반 규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 비동사 혼자 있을 때는 not을 뒤에 붙이는 게 정확하고요. 조동사와 함께 쓰일 때는 이렇게 not이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이해됐어요? 또요. 이해 안 되는 거. 뭐든 다 질문해도 돼요. 아까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다음 페이지. 네, 여기서 하나 있었는데. 다음 페이지가 얘인데 아, 네네, 거기. 위에 아니, 네, 위에 쪽. 위에 쪽. 네, 위에 쪽에서요. 그, 아까 하다가 생각났었는데. 기억 안 나요? 네, 나 이따가 좀 생각나면. 네, 생각나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뒤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린아? 이제 이번 문법 개념 1순환의 마지막 것인데 오늘하고 목요일날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가정법을 계속 해줄 건데 가정법은 진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가정법에 대한 거 설명을 좀 빡시게 해드릴게요. 첫 번째,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얘가 대표적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가정법 과거는 과거를 현재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을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를 과거 사실과 반대. 과거 사실과 반대. 네, 이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일어날 확률이 가능성이 희박해요. 희박하거나 거의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너라면 아예 0%죠. 내가 널 수는 없잖아요. 네. 또는 내가 미국인이라면 이거는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죠. 내가 한국인인데 시민권 땄는데 그건 시민권을 딴 거지 오리지널 미국인은 아니잖아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시민권자도 있으니까요. 이해돼요? 그래서 현재 사실이나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때 쓰는 게 이 두 개란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가정법에서. 그럼 언제 쓸까요? 가정법을. 내가 할 수 있거나 내가 할 수 있었던 걸 가정하진 않겠죠. 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네, 그래서 1번 문장에 보면 만약에 마틴이 다른 도시로 이사 간다면 이거 무브드가 과거 동사죠, 민주야. 네. 근데 선생님이 해석할 때는 현재로 해석했죠. 그러면 마틴은 다른 도시로 이사 가요, 안 가요? 한번. 안 간 건데 간다면 이런 말이야. 그의 삶이 would be. 자, 선생님이 아까 앞에 조동사에서 얘기했죠. 예린아,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은 뭐에 대한 얘기? 현재는 봐. 그러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데 앞부분은 if 주어 과거 동사잖아? 그런데 뒤에 부분은 조동사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현재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 그의 삶이 훨씬 더 좋을 텐데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조동사와 가정법을 다 이해하는 거야. 앞에 거는 얘는 이사했다면 지금은 잘 이사했다면이 아니라 이사한다면 한다면 안 한 거야. 안 한 건데 한다면 한다면 좋을 텐데 네. 이해되죠? 네. 그래서 if 주어 과거 동사를 쓰는 이유가 뭐냐?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과거 동사를 쓰는 거고. 그럼 이 부분이 나타나는 건 뭔데? 현재 더 좋을 텐데 이런 말이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를 다른 말로 써보세요. 직설법 현재.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인 거예요. 아 예린아, 직설법이 뭐야? 그냥 그대로 말하는 그냥 그대로 말한 거야. 예를 들면 마틴은 다른 도시로 이사 가지 않아. 그래서 그의 삶은 더 낫지가 않은 것이 이렇게. 이게 직설법 현재예요. 그걸 가정한 거란 말이야. 아, 이사 가면 삶이 훨씬 더 좋을 텐데 이사 안 가. 돈이 없나? 뭐가 문제지? 뭐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게 바로 가정법이라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민주가 지산고로 전학 간다면 가정법이야. 민주가 지산고로 전학 간다면 훨씬 더 성적이 잘 나올 텐데. 이해돼 무슨 말인지? 네. 근데 지금 가는 게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 가능성이 없을 때 그럴 때 쓰는 게 가정법이란 말이야. 현재 사실에 대한 거. 이런 건 어때? 만약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입양한 거라면 얘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없다고 생각해? 아니 내가 만약에 네. 의심스러운 상황이야. 의심스러운 만약에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보통 99.9%를 일치하잖아. 근데 나는 89.9%야. 89.9%가 일치해. 그러면 의심에 불과하잖아.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89.9%야. 뭐지? 난 입양됐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만약 내가 입양된 거라면 나는 너무 슬플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이것도 가정법이야. 가능성이 희박한 것도 역시 가정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무슨 사실에 대해서? 현재의 사실에 대해서. 어, 만약 우리가 있는 이 포텐 스터디 카페의 스터디룸이 왕궁이라면 가능성 없죠? 네. 우리가 왕놀이를 할 텐데. 말이 안 되잖아. 이럴 때 가정법을 하는 거야.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직설법으로는 현재가 되는 거야. 마틴은 다른 도시로 이사 가지 않아서 그의 삶이 더 낫지 않아라고 한번 써볼게요. 얘를 직설법 현재로 하면 as Martin
doesn't move to another cit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절은 his life would not be much better. 마틴이 다른 도시로 이사 가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은 훨씬 더 낫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would not be라고 안 하고 will not be much better라고 쓰기도 하거든. will not be라고 해도 won't, will not be 해도 크게 바뀌지 않아. 이 부분을 won't be라고 써도 괜찮다고요. 왜? 이사 가지 않아서 그의 삶이 지금 훨씬 낫지 않을 거야. 의미는 똑같은 거야. 아까 말했잖아. 조동사를 잡고 시제를 따지지 말라고. 뒤에 뭐가 오느냐가 중요한 거야. 자, 2번에 보면 외계인 본 적 있나요? 저는 봤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외계인 플러스 김우빈 나오는 거. 아, 네, 봤거든요. 와, 외계인 희한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너 봤어요? 네, 그 잠깐 응, 응, 응. 7편. 응. 만약에 내가 외계인을 본다면, 이거 현재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리나? 내가 외계인을 본다면,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거야? 사진 찍을 텐데, 그리고 게시할 텐데, 이거 병렬 구조죠? 소셜 미디어에다가 그 사진 찍어가지고 게시할 텐데,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직설법으로 하면 뭐야? 내가 외계인을 못 보죠. 외계인이 없는데 어떻게 봐? 못 봐서 나는 사진 찍을 수 없고, 그걸 소셜 미디어에 올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란 말이에요. 물론 외계인이 혹여라도 있다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게나마 있지. 어쨌든 반대 사실, 가능성이 희박한 거를 다 가정법 과거로 퉁친 거야. 이해됐나요? 네. 그럼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가잔 말이에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해석을 과거에 맞춰야 돼. 과거로 해석하는 거야. 왜냐면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니까. 그러면 얘는 직설법으로도 과거인 거야. 여기 문장에 보면 만약 마하사가 읽었더라면 그 보고서를, 그래서 여기 과거 완료 왔죠. 네. 해석할 때는 과거로 합니다. 그녀가, 자 여기 이제 바뀌죠.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무슨 사실에 대한 해석? 과거 사실에 대한 해석. 그래서 이게 조동사와 have pp가 왜 만난 건데 과거 사실에 대한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녀가 알았을 텐데. What I was talking about. 아까 거랑 연결해 보니까 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은 현재고 네.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과거인지 이해되지 않아요? 네. 애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왜 이게 오는지. 그녀가 would have known, 알았을 텐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음,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조동사 플러스 과거 사실에 대한 과거 사실에 대한 판단이죠. 그럼 직설법으로 고쳐보면, 얘를 직설법으로 고쳐보면, as Martha didn't read the report죠. 마사는 그 보고서 안 읽었어. 그래서 그녀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는 게 돼야지. Wouldn't know what I was talking about. Would not know죠. 예. 선생님, 그때 이때 wouldn't know는 이거 didn't know로 바꿀 수 없나요? 왜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있죠, 그죠? 둘 다 과거형이잖아요. 그녀가 그 보고서 안 읽었기 때문에 그녀는 몰랐어. 이런 말이잖아요. 이해돼요? 음. 여기 4번에 보면 여기도 had pp 바꿨을 때 if I had realized, 내가 깨달았더라면 그녀가 얼마나 화났는지. 이거 의문사, 형용사, 조동사, 의형주동 보이죠? 그녀가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내가 깨달았었다면 might have apologized, 사과했을 건데 곧 might have pp는 어떻게 해석한다? 내가 과거에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완전 화났어. 빡쳤어. 그녀는 엄마야. 그럼 내가 사과했어야지, 그지? Mom, I'm sorry. 해야 되잖아. 그 말이야, 지금. 그럼 직설법으로 하면요. As 아, I didn't 어, realize how angry she was. 그죠? 그래서 I didn't apologize 하면 되죠. 나는 사과하지 않았다죠. 사과했을 텐데 사과 안 한 거잖아. 그래서 I didn't apologize 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스트레지 1을 민주가 읽어볼까요? 가정법 문장에 동사가 문제로 나올 때는 시제에 따라 이프절과 주절의 형태가 올바른지 확인한다. 특히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과거 완료 각각의 형태와 의미를 올바르게 숙지하고 문맥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여기 밑에 있는 두 개가 바로 일반적인 가정법 과거의 공식과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이죠. 둘 중에 앞부분이 주어져 있다면 얘를 근거로 해서 얘를 선택하는 거죠. 만약에 얘가 주어져 있다면 얘를 근거로 동사 과거를 만들면 되겠죠. 둘 다 비어 있는 경우는 절대 안 나와요. if절의 동사의 과거냐 과거 완료냐, 주절의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냐 have pp냐, 둘 중에 하나는 주어진다고.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주절이 먼저 나와버려. 그리고 여기 if절이 나오거나 아니면 if가 생략되면 어떻게 돼? if 생략하면 조동사 도치되지. 네, 네. if가 안 보이면 if절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겠지. 여기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인지 아닌지 봐야 되지. 이거를 보고 판단해서 if가 없더라도 여기에 동사 주어로 돼 있으면 아, if 생략돼가지고 이게 바뀐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이해돼요? 나중에 이제 나오면 볼 거예요. 여기 밑에 CF는 예인이가 읽어볼까요? 가정법 과거에. 가정법 과거의 이프절에서 주어의 단복수에 상관없이 비동사는 were 쓴다. 네, 밑에 문장에 보면 만약에 그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면 이거 원은 과거 동사이지만 현재로 해석하죠. 네. 이용 가능하다면 8시부터 9시, 5시까지 it would be 더 나에게 유용할 텐데 여기 아주 그냥 그 단복수에 상관없이 비동사 쓰는 거 여기서 나와 있죠. 따라해봅시다. 가정법 과거에서 과거에서 비동사는 무조건 were. 여러분 마돈나라는 가수 알고 있나요? 마돈나라는 가수가 If I were a boy 일부러 못 부른 거예요. 네. 내가 소년이라네. 가정법 과거죠. 왜? 마돈나는 여가수인데 소년일 수 없잖아. 그랬더니 저스틴 비버 이 자식 If I was your boyfriend I won't let you go. 내가 너의 남자친구라면 난 널 보내지 않을 거야. 자, 마돈나와 저스틴 비버 둘 중에 누가 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나요? 맞았나? 이제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마돈나가 당연히 가정법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죠? 그런데 얘는 왜 그냥 was를 써줬을까요? 가능성이 희박해요? 희박하지 않잖아. 내가 네 남친이면 너 안 보낼 거야. 남친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가정법을 안 쓴 거야. If I were your boyfriend. 이건 남친일 가능성이 희박한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 여자가 좋아하겠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둘 다 열심히 공부한 거야. 이게 바로 예외적인 경우야. 가정법인데, 얘도 가정법인데, 왜 were로 안 썼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음의 라임,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 If I were your boyfriend보다 If I was your boyfriend 이게 더 좋았거나 또 한 가지 설은 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여성에게 부르는 노래였거나 이래요. 무조건 were를 써야 돼요. 얘는 노래잖아요. 노래니까 문법의 영향을 좀 덜 받죠. 그게 세 번째 학설이에요. 기자가 물어봤더니 저스틴 비버가 I didn't write the song. 내가 그 노래 쓴 거 아니니까 ask the lyric. 그 작사가한테 물어보라고 넘긴 거죠. 선생님이 판단한 건데 그 세 가지 학설 중에 하나예요.
가정법은 아는데 당연히 원어민이니까 아는데 운율 때문에 그랬거나 가능성이 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거나 그죠? 아니면 그냥 그렇게 쓴 거죠. 음악이라고 하는 건 문법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정법입니다. 네. 밑에 모어 그래머까지 좀 볼게요.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릴 텐데 민주가 대답해보자. 민주야, 혼합가정법은 왜 이프절은 과거 완료 가정법에 쓰고 네. 주절은 그냥 조동사하고 현재처럼 썼을까? 어, 그러니까 얘는 과거의 반대야. 그런데 여기는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야. 왜 이렇게 썼을까? 읽어보세요. 주로 과거에 실현되지 못했던 일을 현재와 관련지어 표현할 때 주절과 종속절이 서로 다른 가정법 시제를 쓰는 것을 혼합 가정법이라고 한다. 주절과 아. 종속절에 서로 다른 가정법 시제를 쓴대. 지금 if 종속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 썼고 주절은 가정법 과거를 쓴 거야. 아, 그러면 얘는 과거의 반대고 얘는 현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 now 보여요? 네. 이거예요. 서로 다른 가정법 시제를 써서 더 과거의 상태가 지금까지 벌어진 거를 합쳐준 거야. 마치 현재 완료처럼. 음. 이해돼요? 네. 앞에 이 부분은 had pp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반대죠. If I had been nicer to my friend yesterday. 자, yesterday가 어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반대야. 근데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건 지금이잖아. 이해돼요? 그럴 때 가정법 과거 완료의 if절과 가정법 과거의 주절이 만난 거다. 따라해 봅시다. 혼합가정법은 혼합 가정법은 두 개의 두 개의 가정법 시제가 가정법 시제가 섞여 있다. 섞여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 제일 좋아요. 네. 가정법이 이제 좀 잡히나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목요일 날 그 뒷부분은 넘어갈 건데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뒷부분에 테스트 부분으로 갈 겁니다.